안녕하세요. 커미와 명구 컴퓨터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중심 비주얼 스튜디오 2019 C++ MFC 따라하기 제5강 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P솔리드, PS 솔리드 실선을 그려보고 대시 파선을 그려보기도 하고 도트 가는 점선도 그려보고 대시 도트 1점 세선 대시 도트의 도트 2점 세선 널 투명선도 그려보고 인사이드 프레임 안쪽 프레임선도 그려보겠습니다. 즉 인사이드 프레임을 오른쪽에는 적용한 것이고 왼쪽 그 빨강은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더블 클릭합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형식 수직 막대에서 MFC 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MFC 언더바 테스트 005 언더바 펜으로 하겠습니다. 펜 그리기 연습이기 때문에 저장할 폴더의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VC 언더바 테스트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함을 클릭합니다. 그래야 파일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여러 문서가 아니라 단일 문서를 클릭합니다. 문서 뷰 아키텍처 지원을 해제합니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주 프레임 스타일에서 클래식 매니 옵션은 없음으로 하고 초기 상태 표시줄만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상자, 최대화 상자를 체크를 없애면 이런 게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닫는 상자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고급 기능은 인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으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모두 해제시키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생성된 클래스를 보면 클래스 MFC 테스트 005 펜 APP 클래스, 즉 구조체의 확장된 개념의 클래스입니다. 구조체와 클래스의 다른 점은 클래스는 구조체 속에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함수. 클래스와 함수로 이루어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비주얼 C++이 되겠습니다. 마침을 클릭하세요. MFC는 그 프로그램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파일들을 긁어 모으는데요.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마법사가 잘 실행이 됐나 로컬 디버거를 바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하단에 빌드 창이 나타납니다. 오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기계만 알 수 있는 이진 파일 컴파일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파일은 exe 파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메모장 형식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화면을 메모장처럼 되어 있는 것을 child view, 즉 자식창 위에는 메인 프레임 자식창이 되겠습니다. 이 자식창 child view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여기에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 팀 탐색기, 리소스 진단 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왕초보지만은 왕초보를 위해서 메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새로 만들기, 열기, 솔루션은 뭐 해결책 그런 의미죠. 뭐 저장하기 이런 게 있고 편집 메뉴에는 이동, 복사 이런 게 보기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 뷰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그 창에 나타나지 않는 클래스 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큰 계획을 다시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빌드 창은 컴파일 시킬 때 이렇게 솔루션 다시 빌드할 때
이 메뉴를 사용해도 되고 로컬 윈도우 디버그를 클릭해도 되고요. 디버그 시작을 하면 이제 그 한 줄 한 줄 보면서 단계별로 코드를 보면서 디버그 창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분석,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확장, 창. 혹시 창이 보이지 않으면 창 레이아웃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뉴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가 있습니다. 솔루션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여기에 다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외부 종속 파일 너무 많죠? 관련된 파일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소스 파일에는 아이콘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펜 RC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는 이렇게 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화 상자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 도구창이 있는데 버튼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뭐 리스트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닫겠습니다. 자, 솔루션에서 소스 파일이 있고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소스 파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child.cpp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컨트롤 볼 마우스를 사용하면 이게 커집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child view 창이 있죠. 자식 창 child view 클래스 child view 클래스 이렇게 읽습니다. child view 클래스가 있는데 창이 있는데 이 보이든 제대로 것이 없네요. 즉 onPaint 함수를 즉 이걸 콜론 두 개를 스코프라고 읽는데 스코프 문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onPaint 함수가 어디에서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니? childview.cpp 파일 즉 childview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paint device context 클래스의 device context dis 명령 즉 자기 자신 즉 이 화면에다가 코드를 입력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한 것이니 건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펜을 어떻게 그릴 건가 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드는 것을 복사해 활용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하나하나 쳐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V.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로컬 디버그. 예스. 자, 저도 비주얼 C++만 70강좌를 하였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뭐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6.0을 사용했는데 또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최근에 이제 배우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실선도 그려보고 파선도 그려보고 파선 은선이라고도 하죠. 은선, 뭐 가는 점선 이게 또 은선이라고 하고 이런 1점 세선, 2점 세선, 투명선은 그 투명선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프레임, 안쪽 프레임, 즉 인사이드 프레임을 사용한 거는 왼쪽 거는 인사이드 프레임을 사용 안 하니까 바깥으로 사각형 바깥으로 그려지는데 인사이드 프레임 선을 사용하면 이 사각형 안쪽에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다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선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슬래시 별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슬래시 별표가 주석입니다. 별표 슬래시 이 안에 주석 처리가 돼. 여기까지가 설명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펜 종류 연습. 인트, 인테저, 정수값서는 요거는 이제 그 펜 스타일의 그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뭐 이거는 임의로 선언하면 되겠죠. 배열명으로다가 n 뭐 종류 그런 뜻으로서 펜 스타일 배열명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원래는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배열이 일곱 개인데 7을 생략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중괄호 열고 펜 종류가 있는데 펜 종류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제가 임의로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 ps 언더바 솔리드, ps 언더바 대시 도트, 뭐 실선 도트는 점선, ps 대시 도트는 1.3선, ps 언더바 대시 도트의 도트는 2.3선, ps 언더바 널은 투명선, 선이 없는 선, 뭐 이렇게 ps 언더바 인사이드 프레임 안쪽으로 선을 그을 때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거는 종류니까 펜의 종류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H 타입 대문자 CHAR 왜 사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C 언어에서 캐릭터의 약자 1바이트 문자 CHAR을 사용했죠. 1바이트 문자. WCHAR이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바이트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셋입니다. 즉 이것은 2바이트 언사이드 쇼트 2바이트를 차지하는 거고, TCH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 유니코드 문자, 즉 한글이라든지 다른 나라 게임 작성할 때 보면 가끔 깨져 있는 글씨가 보이는데 유니코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즉 프로젝트의 디버깅 시 설정에서 정한 캐릭터 셋에 따라서 멀티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즉 2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유니코드가 되기도 하는 자료형, 즉 컴파일 단계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즉 문자를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TCHR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어가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CHR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유니코드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TCHR을 선언했습니다. 별표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여기다 해도 되고 뒤에다 앞에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겠습니다. 펜 스타일 이것은 뭐 변수명이니까 배열명이니까 임의대로 하시면 되겠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것도 개수가 7개면 7인데 생략해도 됩니다. 대괄호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으로다가 이거 한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더바 T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게 언더바 T가 들어가니까. 언더바 T가 좀 복잡하죠. 항상 붙임이 다 귀찮게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큰 따옴표 뭐 P 이건 글씨 출력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실선 제가 써본 겁니다. 2번하고 대시는 파선이고 3번하고 가는 점선 대시도트, 4번에서 대시도트는 1.3선, 5번에서 대시도트의 도트는 2.3선. 이건 이미 되는 글씨 텍스트 출력하기 위해서 6번에 뭐 투명선, 7번은 안쪽 프레임선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를 화면에 출력하겠다.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씩 하려면 픽셀을 텍스트 아웃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되겠죠. 디바이스 컨텍스트 직접 첨주 연산 직접 첨주를 해서 set text align.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명령어. set 헝가리안 포기법으로 앞에서 대문자 set text align 정렬이 되겠죠. TA 텍스트 언더바 베이스라인 해가지고 기본 정렬 방식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확대하겠습니다. 기본 정렬 방식으로 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제가 많이 했던 내용, C나 C++에서 많이 한 것인데 어떤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이 30명이죠. 시험을 30명이 봤는데 명수는 30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은 30명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은
size of 명령이 뭐냐면 메모리 값이거든요. 이게 이제 즉 n 펜 스타일 0번지에 있는 메모리 값이 예를 들어서 2입니다. 뭐 2는 보통 없는데 4라고 할 때 4바이트 차지할 때 size of n 펜 스타일 전체, 이거는 방이 없으면 전체죠. 전체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40 나누기 4 하니까 10이 되겠죠. 즉 10명이다 이런 얘기죠. 10명. 10명의 데이터가 몇 개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사이즈 업입니다. 사이즈 업.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명수가 알고 있으면 뭐 숫자 여기서는 뭐 7이니까 이 값이 7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결국 7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7로 해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세미콜론 i는 여기서 했죠. 이제 이렇게 슬래시 사이즈 오브 펜 0번지의 방으로 나누니까 얘가 계산해 보면 7개니까 7이 되겠죠. 보나마나. 세미콜론. 이거 어렵게 안 해도 그냥 7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i 플러스 r이요. 중괄호 열고. 어머는 중괄호 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번에 멋있게 글자를 출력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펜의 클래스는 펜 스타일 i, 펜 스타일을 정한 겁니다. 1. 이거는 뭐냐면 픽셀입니다. 가는 선. 만약에 좀 두껍게 하려면 2, 뭐 3. 이렇게 두껍게 하면 이제 1.4선, 2.4선이 잘 안 보이고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1픽셀로 한 것입니다. 1픽셀. RGB, 레드, 그린, 블루. 빨강, 녹색, 블루, 청색입니다. 이게 이제 0,0,0 하면 검정색이 되고 앞에 255 숫자를 붙이면 레드 빨강색이 되겠고 여기를 0을 하고 255 하면 그린이 되겠고 마지막에 255를 여기다 255를 하면 블루색이 되겠죠. 디바이스 컨텍스트 셀렉트 오브젝트, 이거 선택하겠다. 어디에 있는 것을 주수값 and pen, 주수값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명령이고요. 명령입니다. DC 점 직접 참조 연산자 DC 텍스트아웃은 이게 이제 텍스트아웃에서 하나의 명령어죠. 명령어인데 어디에 x좌표에 50 픽셀에 25 더하기 i 곱하기 25, 이게 머리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y좌표 값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7개를 멋있게 출력하려고 이렇게 i 값을 포넥스으로 돌린 건데 25 더하기 i 곱하기 25를 해보면 2를 넣었을 때는 0부터니까 0을 넣으면 0 곱하기 25는 0이 되니까 25. 2를 넣으면 25 더하기 25는 50. 즉 얘의 의미는 이와 같이 50이 아니라 0, 50, 75, 100, 125 이런 식으로 멋있게 하려고 머리 써서 25 더하기 i 곱하기 25로 한 것입니다. y좌표 값. 일단 펜 스타일 i 펜 스타일 i를 출력시킨 것입니다. 펜 스타일 아웃을 글씨를 그냥 해도 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 텍스트 아웃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이 명령이 들어갑니다. ls str len 린지 명령이 들어갑니다. 펜 스타일 i가 이게 뭔가 했더니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 이게 글씨도 깨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이어졌을 때 마지막에는 공백 문자가 있어야지만이, 즉 플러스 1바이트가 있어야지만이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ls string 린지는 텍스트 아웃 함수는 마지막에 문자열 길이를 요구하여 길이를 알려줌으로써 유니코드 변환 시 글자 깨짐을 방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텍스트 아웃 끝에는 str 린지를 써줘야 된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리는 방법은 디바이스 dc 점 무브트라고 그랬습니다. 무브트 어디 이동을 해서 x좌표가 300픽셀에서 y좌표는 멋있게 이제 하나씩 뭐 밑으로 가게 되겠죠. y좌표 위에서부터 이제 쭉 하는 거니까 0번지에 출력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50픽셀에 또 글씨가 써지게 되겠고 75에 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800, X좌표가 800입니다. 800이라는 얘기는 300으로 이동이 됐으니까 즉 300픽셀부터 800픽셀까지 선을 그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 요까지만 한번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방법, 로컬 디버그. 네, 이와 같이 아주 멋있게 ps 언더바 솔리드 쭉 해서 800개의 픽셀, 이 800개를 찍은 겁니다. 이게 800개씩 이렇게 800픽셀을 찍은 겁니다. 이게 화면에. 자, 이런 식으로 투명선도 이렇게 투명선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간단히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주석을 해제시키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자의 컨트롤 볼 마우스를 이용해서 네, 요 화면만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클래스는 블랙 펜 클래스 명령에 의해서 클래스 펜 클래스를 이름으로 블랙 펜 1으로 변수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ps 언더바 솔 이거는 명령어라고 그랬습니다.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즉 3픽셀 폭이 3픽셀로다가 RGB 컬러 0,0,0은 검정색이 되겠고 펜 클래스에서 블랙 펜 2는 솔리드로 하는데 실선으로 하는데 폭 3으로 해서 RG니까 그린 255가 그린이니까 녹색으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디바이스 컨텍스트 셀렉트 오브젝트 and 블랙펜 1 블랙펜 1의 주수값을 가져옵니다. 셀렉트 선택을 합니다. 가져오거나 선택하거나. DC 릭탱글 직사각형을 그리겠다.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사각형 할 때 좌상단 50,40은 이게 50,40이고 150,30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50 우하단 좌상단 직사각형 그리는 방법. 거기에 이제 그 펜 1을 펜 1을 그리는데 솔리드로 그린다. 20 좀 굵게 그리겠다. 20으로 굵게 그리겠다. RGB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펜 1은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을 그린 거고 셀렉트 오브젝트 펜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엘립스 타원 엘립스가 타원이죠. 엘립스를 그리는데 54배 여기에 내접하는 내접하는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타원을 그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한 이유는 PS 인사이드 프레임 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을 보려고 그린 것입니다. 그냥 그리게 되면 이 안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튀어나가게 그려지고 그리고 인사이드 프레임은 이 안쪽에 맞게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다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and 블랙펜 2를 한번 해서 디바이스 컨텍스트 점 릭탱글 250, X좌표 Y좌표 400 X좌표 X2좌표 Y2좌표 이렇게 직사각형 속에 펜 2를 선택을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RGB 끝에가 250이니까 이제 블루 색깔이 되겠죠. 안쪽으로만 선이 확장된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펜 2를 글러스 엘립스를 했을 때 지름이 100인 좌상다 우하단의 내접판을 원을 그린다. 그렇지만은 인사이드 프레임을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선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어떤 게임을 작성할 때 또는 뭐 백그라운드 이런 화면을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로컬 디버그.
네, 이와 같이 선이 이것은 이제 바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인사이드 프레임 선을 하면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진다, 그런 의미가 그려지는 편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서는 뭐 명령어들입니다. 명령어. 이거 뭐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들은 뭐 명령어니까, 이런 것들은 뭐 명령어니까 암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이 소스는 네이버 커미와 명거 블로그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차일드 뷰 클래스의 클래스 속에 onPaint 함수는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니? 네, 저는 차일드 뷰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 화면이 차일드 비어 창이라면 차일드는 자식창이라는 얘기죠. 자식창. 여기서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가지고 설명할 때, 화면을 보고 얘기할 때는 위에 있는 게 뼈대 메인 프레임, 이런 게 메인 프레임이잖아요. 부모창. 이게 부모창이고, 이게 이제 자식창, 차일드 뷰어라고 합니다. 이 창 자체를. 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명령일 뿐이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머리 써가지고 이제 50,25 더하기 i 곱하기 y, 그래서 한 번에 좀 멋있게 출력되려고 이렇게 공식을 써본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왕초보를 위해서 솔루션 탐색기 한 번 더 메뉴 사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헤더 파일이 있는데, pch.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pch.헤더 파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MFC는 덩어리가 커서 큰 게 문제입니다. C++은 콘솔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용량이 작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로또복권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용량이 엄청나게 작은데, 이거는 조금만 작성은 큽니다. 즉 파일들이 너무 많아서 pch.헤더 파일을 보면 미리 컴파일된 헤더 파일입니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즉 덩어리가 큰 것들은 여기에 샵 인크루드 시킵니다. 즉 보면 샵 인크루드 framework.h 프레임워크, 이 전부 프레임워크입니다. 전부 큰 덩어리들은 미리 컴파일 시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로컬 디버거를 창을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은 컴파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컴파일 된다. 즉 덩어리가 큰 것들은 여기다 헤더 파일을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관리하는 게 pch.헤더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뷰에 보면 뭐 아이콘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메뉴도 만들 수가, 지난 시간에 하다 다운됐는데요. 메인 프레임 따닥 누르면 이와 같이 파일, 편집, 도움말 있는데 여기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고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아래 가이 메뉴에, 그게 이제 그 메인 프레임 메뉴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솔루션 탐색기 리소스 파일에 이렇게 따닥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다이얼로그도 있고, 다이얼로그는 대화 상자라는 의미고, 아이콘 그릴 때, 메뉴를 그릴 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펜의 종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실선, 파선, 점선, 1.3선, 2.3선, 투명선, 안쪽 프레임선, 이와 같이 안쪽으로 나타내는 직사각형 타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하나하나 이 코드를 코딩을 해 보면서 익히시면 어느덧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